바람이 부는 날이면 그 집 창문은 늘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그 집에는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은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참, 장모가 말이 없네. 요즘 세상에 저렇게 참는 사람이 어디 있어. 속으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침묵이 무능이 아니라 선택이었다는 것을. 그녀의 이름은 정숙가명 72. 남편을 먼저 보내고 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 딸이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했을 때 정숙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에요. 처음 만난 사위는 겉으로는 예의가 바르고 말을 곱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달랐습니다. 정숙은 그걸 봤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은 나이가 들수록 정확해집니다. 결혼 후 문제는 서서히 시작됐습니다. 사위는 직접적으로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딸의 자존심을 깎아내렸습니다. 그 정도밖에 못해? 당신 엄마처럼 살고 싶어? 내가 벌어다 주니까 이 집이 굴러가는 거야. 딸은 웃으며 넘겼습니다.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조용히 장모에게도 향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노인들도 자기 돈은 자기가 쓰는 시대예요. 연금은 얼마나 나오세요? 저희가 모시긴 해야 하는데 형편이 아시잖아요. 말은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정숙은 한 번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사돈이 와서도 그랬습니다. 요즘 노인분들은 자식한테 기대면 안 돼요. 저희 아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 바빠서 그래요. 장모님이 이해해 주세요. 정숙은 그저 차를 따랐습니다. 뜨거운 물이 잔을 채울 때마다 그녀의 속도 함께 끓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언제나 잔잔했습니다. 사위는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딸의 통장을 관리했고 집 명의도 본인 앞으로 돌렸고 사업을 한다며 장모의 적금을 슬쩍 물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 빌려주세요. 금방 돌려드릴게요. 정숙은 통장을 내주었습니다. 말없이. 사람들은 그녀를 답답하다 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 왜 그렇게 당하고만 있어?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는 걸. 15년. 사위는 그 시간을 만만함으로 착각했습니다. 사돈 역시 장모를 얕봤습니다. 저분은 그냥 조용히 늙으실 뿐이야. 그들은 몰랐습니다. 정숙이 매달 은행을 찾고 있다는 걸. 그녀가 녹음기를 켜고 있다는 걸. 그녀가 법률 상담을 받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녀가 유언장을 새로 쓰고 있다는 걸. 어느 날 사돈과 사위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정숙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말 좀 하겠습니다. 그 집 공기가 처음으로 멈췄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자기 주장을 하지 않던 여자의 첫 문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내가 왜 가만히 있었는지 이제 알려드려야겠네요. 사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돈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장모님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정숙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서류, 은행 거래내역, 녹취록, 차용증 사본, 명예 변경 기록, 그리고 법원 접수증. 15년이면 증거 모으기엔 충분한 시간이더군요. 그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딸은 그제야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연약한 노인이 아니라 모든 걸 지켜본 사람의 눈. 나는 참고 산 게 아니에요. 정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준비한 겁니다. 사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오해는 15년 동안 충분히 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들 차례입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그 집의 판은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정숙이 서류 봉투를 꺼내던 순간 사위는 처음으로 자신이 계산을 잘못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15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여자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 그를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사위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낮아졌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건 내 적금 해지네요. 이건 당신 사업 계좌로 들어간 송금 기록. 그리고 이건 당신이 나한테 잠깐만이라고 말했던 날들. 날짜가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록한 메모장. 정숙은 기억력이 나빠지기 시작했을 때 글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신을 위해서, 하지만 나중엔 진실을 위해서. 사돈이 끼어들었습니다. 장모님, 이게 무슨 법적으로 문제될 게 있다고. 정숙은 조용히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물어봤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접수증. 사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딸은 그때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엄마 소송이야? 정숙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피로, 그리고 결심. 너를 살리려고 한 거야. 사위의 사업은 이미 기울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장모의 돈을 가져다 막았다는 걸. 그리고 그 돈이 다시 도박성 투자로 들어갔다는 걸. 그녀는 은행 직원의 작은 실수 덕분에 흐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모를 거라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정숙은 30년을 가계부 쓰며 살았습니다. 돈의 냄새를 그 누구보다 잘 맡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 잠깐의 위기였어요. 사위가 말했습니다. 다 갚을 생각이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서 15년을 기다렸어. 그 말은 사위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사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리 아들 망하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정숙은 천천히 찻잔을 들었습니다. 망하게 한 건 내가 아니죠. 짧은 침묵. 그리고 한 문장. 남의 노후 자금으로 사업하면 그게 망하는 겁니다. 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여보, 사실이야? 사위는 처음으로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대답이었습니다. 정숙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언장 사본. 이건 공증받았습니다. 사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 딸은 숨을 멈췄습니다. 엄마, 내가 죽으면 당신들은 한 푼도 못 받아. 그 말은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사위가 소리쳤습니다. 그는 화가 났기보다 두려웠습니다. 정숙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15년 동안 나는 내가 바뀌길 기다렸다. 딸이 울 때마다 내가 정신 차리길 기다렸다. 내 돈을 가져갈 때 양심이 살아나길 기다렸다. 조용한 목소리. 그러나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톤. 이제는 내가 기다릴 이유가 없구나.
사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협박입니다. 정숙은 웃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여유 있는 웃음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정리입니다. 딸은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15년 동안 남편을 믿으려 애썼습니다. 사업은 원래 힘든 거야. 남편은 나를 사랑해. 엄마는 예민해. 그 모든 자기 최면이 한순간에 깨졌습니다. 정숙은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너까지 잃고 싶지 않았다. 그 한 문장에 딸은 오열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위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사돈은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이미 준비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증거는 명확했고 흐름은 분명했고 기록은 완벽했습니다. 15년의 침묵은 완벽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은행 금고를 한 번 더 찾았습니다. 그 안에는 사위도 사돈도 상상하지 못한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행 금고는 차갑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쇠냄새와 함께 오래된 시간의 냄새가 납니다. 정숙은 15년 동안 그 금고를 지켜왔습니다. 처음엔 남편의 유품을 보관하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곳은 증거를 싸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서류 파일, USB,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수첩에는 날짜와 시간,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3년 5월 14일 새벽 1시 귀가, 술 냄새 심함. 2016년 9월 3일 딸 울음, 당신 엄마 돈 더 없냐 발언. 2019년 11월 20일 사돈 통화 내용 녹취. 정숙은 단 한 번도 분노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기록했습니다. 분노는 사라지지만 기록은 남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USB 안에는 사위가 모르는 또 다른 계좌의 흐름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도 모르는 두 번째 대출, 그리고 사돈이 보증을 서준네요. 이건 단순한 빚이 아니었습니다. 공모였습니다. 정숙은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십니까? 정리입니다. 사위는 그 사이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투자는 실패했고 채권자들은 압박했고 집은 담보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모의 소송이 시작되면 신용은 끝이었습니다. 그날 밤 사위는 처음으로 정숙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잠깐 얘기 좀. 정숙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정숙은 그 고개 숙임이 진심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진짜 무너질 때 눈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는 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이혼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에 정숙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내 딸이 아직도 수단이냐? 사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신이 두려운 건 가정이 아니라 잃을 돈이겠지. 정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15년의 시간이 실려 있었습니다. 며칠 뒤 딸이 찾아왔습니다. 밤새 울어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그 질문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정숙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내가 불행한 결혼을 유지하길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선택은 내가 해야 해.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그동안 무서웠어. 그 한마디에 정숙의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참고 있었던 건 딸도 마찬가지였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딸은 집으로 돌아가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혼할게. 그 말은 사위에게 청천벽력이었습니다. 당신 엄마가 시킨 거야?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선택한 거야. 15년 만에 첫 선택이었습니다. 사돈은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이혼하면 우리 집 망신이야. 그러나 이미 모든 증거는 법원에 제출된 상태였습니다. 사위의 횡령성 차용, 기망정황, 공모기록, 판은 완전히 기울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족을 불렀습니다. 사위, 사돈, 딸,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다.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딸에게 위자료 지급, 그리고 접근 금지. 사위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제 선택권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몇 달 후 이혼은 성립되었습니다. 위자료도 지급됐습니다. 집은 처분됐고 빚은 정리됐습니다. 사돈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작은 원룸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정숙은 조용히 유언장을 다시 고쳤습니다. 재산의 절반은 딸에게, 나머지는 여성 쉼터에 기부.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참은 시간이 누군가에겐 희망이 되길 바란다. 15년. 그 긴 시간은 비겁함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림도 아니었습니다.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한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한 방식. 이혼 도장이 찍히던 날, 법원 복도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딸은 서류를 받아들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15년, 그녀의 청춘 대부분이 그 결혼 안에 있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고, 가정이라 믿었고, 참으면 나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혼자서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정숙은 멀찍이 서서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택은 딸의 것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딸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끝났어. 그 말은 울음도 아니고 웃음도 아니었습니다. 해방이었습니다. 집은 처분되었습니다. 남은 빚을 정리하고 위자료 일부로 작은 전세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처음으로 딸 명의로 된 집, 작았지만 공기가 달랐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 그게 집이라는 걸 딸은 처음 느꼈습니다. 정숙은 딸에게 돈을 더 보태주지 않았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보태줘도 되는데.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내 힘으로 서봐. 그건 냉정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사위는 생각보다 빨리 무너졌습니다. 사업은 정리되었고 채권자들의 연락은 계속됐습니다. 사돈은 더 이상 보증을 서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아들의 편이던 사람도 결국은 자기 살 길을 찾는 법입니다. 사위는 깨달았습니다. 장모의 돈이 자신의 능력처럼 느껴졌던 지난 15년이 사실은 버팀목이었음을, 버팀목이 빠지자 그는 중심을 잃었습니다. 어느 날 사위는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신 거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한 번만 뵐 수 있을까요? 정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와라. 그의 얼굴은
이미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신감 대신 초조함, 교만 대신 피로. 제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참은 게 무서워서였습니다. 정숙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내가 무너지길 바란 적 없다. 그럼 왜 내가 서길 바랐다. 그는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내 돈은 잃어도 된다. 정숙의 말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내 딸의 자존심은 잃게 할 수 없었다. 그날 사위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늦은 후회였습니다. 사돈은 체면을 잃었습니다. 주변 친척들 사이에서 말이 돌았습니다. 보증 서줬다더라. 장모 돈까지 끌어다 썼다더라. 그는 화를 냈습니다. 세상 탓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관계가 무너지면 체면도 함께 무너진다는 걸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딸은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늘었습니다. 예전엔 남편의 표정을 먼저 살피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자격증 공부해. 정숙은 웃었습니다. 그래, 늦은 나이는 없다. 딸은 작은 사무실에 취직했고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당당했습니다. 퇴근 후 혼자 밥을 먹으며 눈치 보지 않는 저녁. 그게 그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어느 봄날 정숙은 유언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고쳤습니다. 나는 내 삶을 지켰고 내 딸을 지켰다. 그녀는 처음으로 편안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15년이나 왜 참으셨어요? 정숙은 이렇게 답합니다. 참은 게 아니에요. 준비한 겁니다. 노년의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긴 전략입니다. 정숙은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상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사연을 가진 노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증거를 남기세요. 감정은 기록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자신을 먼저 지키세요. 그녀의 이야기는 입소문이 났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독하다 했고 누군가는 지혜롭다 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저 말합니다. 엄마는 강해야 한다. 이제 그녀의 하루는 조용합니다. 아침에 차를 마시고 딸과 통화하고 산책을 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남편 사진 앞에서 말합니다. 이제야 정리됐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복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침묵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년은 약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위는 그날 이후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자존심과 남아있는 빚 그리고 처음 겪는 고독, 원룸의 형광등 아래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15년, 그는 능력이 아니라 의존으로 살았습니다. 장모의 돈, 아내의 인내, 부모의 체면, 그 위에 올라서 있었을 뿐 자신의 발로 선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몇 달 뒤 그는 작은 중고차 매매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대표는 그를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입으로 장사하면 오래 못 간다. 정직하게 팔면 밥은 먹고 산다. 그 말이 그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처음으로 남의 돈이 아닌 자신의 땀으로 번 돈을 받았을 때 그는 알았습니다. 돈의 무게가 다르다는 것을. 어느 비 오는 날 그는 다시 정숙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봉투 하나,
이건 이자입니다. 정숙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돈 받으려고 싸운 게 아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압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정숙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봉투를 밀어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내 빚부터 갚아라. 그는 놀랐습니다. 어머님, 나는 내가 망하길 바라지 않았다. 그녀는 같은 말을 다시 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부드럽게. 딸은 천천히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업무가 늘어나고 월급이 조금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은 눈치에서 벗어나면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생각을 또렷이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재혼은 아직 생각 없어. 정숙은 웃었습니다. 안 해도 된다. 엄마는 이제 내 인생 살 거다. 그 말에 딸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15년 전 결혼식 날의 웃음과는 달랐습니다. 더 단단했습니다. 사돈은 조용해졌습니다. 체면을 지키려다 관계를 잃은 사람. 그는 가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예전처럼 큰 소리를 치지 못했습니다. 무너짐을 한번 겪고 나면 사람은 조금은 낮아집니다. 어느 가을, 정숙은 복지관 강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은 때로 전략입니다. 노인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준비 없는 침묵은 그저 참는 것일 뿐입니다. 그녀의 말은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증거를 남기세요. 자신을 지키세요. 그리고 자식이라도 선을 넘으면 선을 그으세요. 그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인생이 조금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집으로 돌아와 차를 끓였습니다. 창밖에는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15년 동안 쌓였던 긴장이 그제야 풀렸습니다. 사위는 1년 뒤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빚 거의 다 갚았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그때 진심으로 죄송했습니다. 그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번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과는 행동으로 완성되는 거다. 그는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사위가 아닌 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완벽한 복수도 완벽한 용서도 아닙니다. 그저 각자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정리의 시간이며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정숙은 15년을 준비했고 결국 지켜냈습니다. 딸의 자존심, 자신의 노후, 그리고 한 사람의 양심까지. 침묵은 약함이 아니다. 기다림은 패배가 아니다. 노년은 정리할 수 있는 힘이다.